공부하려면 힘들어야지. 공부하려면 고통을 참아야지. 고진감래.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이렇게 해서 또는 초등학교 뭐 의대 반 이런 걸 만들어서 애를 어려서부터 강압적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대학 갈 때쯤에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좋고 그래서 의대도 가고 좋은 데 간다. 그거요. 그럴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요.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밖에 연세대 캠퍼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복한데 성취도도 높다? 꿈 같은 얘기를 현실화시켜 주실 저와 여러분의 은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주환입니다. 교수님 2년 만입니다. 네. 예. 이렇게 본지요? 예. 교수님 저희 채널에 그때 세월이 빠릅니다. 100만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제가 이번에 언제 책 내시나 예. 고대하고 왔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은 네네. 얘기할 네네.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하셨잖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아이의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 그 다음에 이 교육에 좀 관여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 뭐 공교육, 사교육 포함해서 아무튼 네네. 꼭 이거는 보셨으면 짚고 넘어가야 될.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견해가 아니라 아주 확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네. 이런 오해가 너무 많은 게 보인다. 네. 그런 오해에서 좀 벗어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뇌과학에 기반한 오늘 이 부분 놓치지 않고 필수 영상으로 교육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단적인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한 15년 전부터 아니다. 그러면 너무나 확고하게 아닌 얘기니까 받아들여질 줄 알았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고 더 오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성취력을 높일 수 있나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네네. 말씀을 시작하냐면 공부도 잘하고 애가 더 행복해지고 꿈 같은 얘기. 이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오해예요. 공부하려면 힘들어야지. 공부하려면 고통을 참아야지. 고진감래.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행복하고 기분 좋고 룰루랄라 와 신난다. 근데 공부도 잘해. 그건 말도 안 돼. 라는 게 오해예요. 사실은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네. 그래야 이 온 기능이 다 좋아지고 몸의 기능과 감정적인 상태, 기분 좋은 거랑 머리 잘 돌아가고 문제 잘 푸는 거고 다 같이 가요. 그 오해는 왜 쌓였다고 보세요? 1번, 이 지능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교육이 많이 퍼지고 사교육이라는 그 교육 서비스를 학부모들이 많이 사가려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불안감. 네, 지금 이거 안 시키면 너희들 뒤처진다. 지금 안 시키면 이게 이제 쫙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먹히는 거고. 그 4세 고시, 7세 고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답을 알죠. 정말 그냥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타깝다를 넘어서서 괴로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이렇게 해서 또는 초등학교 뭐 의대 반 이런 걸 만들어서 애를 어려서부터 강압적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대학 갈 때쯤에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좋고 그래서 의대도 가고 좋은 데 간다. 그거요. 그럴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럼 저는 정말 제안해 보고 싶은 게, 그럼 제 얘기. 어려서부터 기분 좋고 행복하게 키워야 결국 애가 더 공부 잘하는데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한국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의대에 붙은 애들이 있고, 그런 거 안 하는 애들 있죠. 다만 조건은 비슷해야 되겠죠. 네.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그 조기 교육이라든지 어려서부터 공부시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를 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부러 안 시키는 부모들 말고 예. 많고 또 놀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모님 애들과, 데이터. 그런 애들과 지금 막 그렇게 의대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가는 애들 4세 고시, 7세 고시 하는 애들을 한 300명, 3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추적 조사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뭐 대학 갈 때쯤이니까 10년? 10년, 15년 아주 유치원 애들 10년, 15년이면 결론이 날 거예요. 누가 더 어디 집단에서 네. 애들이 자해, 자살 더 가능성을 더 많이 하고 청소년 시기에 어느 애들이 어느 집단이 우울증을 더 많이 보일 거고 예. 그다음에 어느 애들이 학습 그 능력, 성취도, 성적 어디가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건강 상태는 어디가 좋을 거고 즉 몸과 마음의 건강과 성취도와 모든 면에서 그다음에 애 인간관계라든지 네. 모든 면에서 네. 어떨 건가 한번 보자. 보고 싶어요. 예, 네. 예. 카더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목을 매는 이런 네. 현실이 더 공고화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하도 그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네. 이게 이렇게 흘러들어요. 네네. 엄마들은 제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른 애 키우는 엄마들 말만 듣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게 네. 제가 이거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저희 애가 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이런 그 마음 근력 이런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해줘도 안 안 믿어요. 믿어요. 그때 이제 교육 심리학회 회원이거든요. 네. 뇌 연구 뭐 많이 위해서 과학적인 거 뭐 막 네.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 해줘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다음에 어디서 주워 듣고 온 다른 엄마 얘기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다른 엄마들이 뭐뭐 애들아 하는 말을 믿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제 말과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좀 귀를 열고 좀 진짜 네.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10년 전에도 입증을 하셨었잖아요. 그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 건 이제 저희 애는 이제 그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왔죠. 280명 전교생 중 230등 중간 이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막 이렇게 하던 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가서 매일 검도하면서 고등학교 애가 매일 운동을 하다니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없어요. 부모님이 말리시죠. 공부. 네. 네. 공부하라고. 연구 결과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유산소 운동하고 운동을 해야 이 그 커그니티브 펑션이 좋아지고 더 성적이 올라간다. 저 그걸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얘가 시험 불안증도 있고 좀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걸 시켰고 결론이 뭐냐면 다 좋아지고 시험 불안증도 없어지고 수능 보러 가는 날 기분 좋게 소풍 가듯이 룰루 날아가고 수능 만점을 받고 그래서 서울대 경영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EBS에서 네. 공부 못하는 애들 네네. 저는 이거 봤죠. 다큐멘터리 오브작 감정이 기분 좋게 하면 네. 수학 성적 바로 올라간다. 고등학교 애들 예. 어떤 그 조회 시간에 10분씩 명상이나 감정 조절, 감사 명상 뭐 하고 하면은 전국 모의고사 통째로 애들이 올라간다. 그거 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엄마와 애 간에 공부 때문에 갈등 있는 10쌍을 모아다 넣고 엄마랑 애랑 이렇게 하고 원데이 워크숍을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이걸 좀 쓰고 해라.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에 감정적 관계 개선하고 관계 개선. 몇십 등씩 다 올라갔어요, 성적이.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오해 중에 부모가 흔히 하는 교육자들이 흔히 하는 이런 오해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원하니까 이거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적이 높다. 성적이 높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애는 맨날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해요. 그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한 거죠.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 척척 풀어요. 선행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한 네. 거죠. 뭐 우리 애는 뭘 보기만 하면 팍팍 이해해요. 예. 우리 애는 뭘 보기만 하면 막 암기 너무 잘해요. 잊어버리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런 게 공부 잘하는 건가요? 10시간을 공부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애는 시험 봤다면 100점이야. 우리 애는 맨날 전교 1등이야.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된 네, 겁니다. 좀 그거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네. 저는 그런 말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제 유튜브 댓글에 막 교수님 그래도 엉덩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많이 공부를 엉덩이로 하네요. 하나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건 스쿼트예요. 운동 스쿼트. 엉덩력 좋아서 맨날 앉아 있는데
시험 보면 시험 못 봐요. 아, 그러면 의미가 없죠. 원하냐고요? 네네. 안 원하죠. 네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럼 시험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알아야 돼. 안다는 건 뭐죠? 학습이에요. 그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인풋이에요. 뭔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게 첫째 조건. 네. 두 번째 조건은 네.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예?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시험을 잘 본다는 거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네. 주어진 시간 내에 뭘 하느냐? 그 시간 동안에 바로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걸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네네. 퍼포먼스. 수행. 수행력. 그래서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수행력이에요. 수행 능력이에요. 네네. 못 풀면 내 인생 망해. 어. 그런 극단적인 긴장 상황에서 최고의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어쩌면 30분을 거기 한 문제에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인풋과는 다른 능력이네요. 인풋과는 다른 능력이고 네. 그거는 이 mathematics 수학, 네네. 수학과는 다른 능력이에요. 수학을 잘해와 그 압박 속에서 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는 굉장히 다른 능력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김연아랑 예. 아사다 마오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네네. 경쟁자였죠. 중학생 때 나이 처음 할 때 보면은 김연아는 후발주자예요. 아사다 마오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한테 도전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얘는 잘하는 애고 자기 전용 연습 경기장이 2개나 있어요. 링크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말하면 과외 공부는 얘를 아사다 마오를 가르치고 코치를 있고 붙이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면 초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쫙 세계 1등을 달려오는 네. 최고의 선수인 거고 김연아는 링크도 없어. 전용 링크커녕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타고 간 거 빙질도 안 좋은 거에서 막 2시간씩 연습하고 막 이러고 가요. 누가 공부 잘하는 애예요. 아사다 마오네요. 아사다 공부 잘하는 애죠. 어려서부터 했고 막 투입했잖아요. 근데 결국 금메달을 누가 따요? 김연아가 땄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김연아의 엉덩방아 영상 보여주면서 예. 김연아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 노력한 시간과 예. 엉덩방아 얼마나 찧었냐와 예. 얼마나 투입을 많이 했냐와 예.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아 다 따지면 무조건 아사다 마오가 모든 면에서 위예요. 근데 뭐가 김연아가 세요? 멘탈이 센 거예요. 멘탈이. 예를 들어 높이뛰기 이런 건 해서 실패해야지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죠? 두 번. 네. 이거는 피겨스케이트는 한 번 더가 없어요. 넘어지면 끝이에요. 네. 그럼 내 평생 했던 걸, 자, 지금 한 번. 그 스트레스 레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걸로 끝이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잘했나에 상관없어. 네. 지금 여기서 너 보여주고 끝이야. 하는 건데, 그때 수억 명이 예. 생중계로 나를 보고 있어. 관중도 있지만 지금 보고 있고, 채점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엄청 세야 되겠죠. 네네. 지금 예.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빨리 트리플 액셀 같은 거 배워야 돼. 뭐 맨날 하루에 5시간, 6시간 뭐 이걸 해야 돼. 예. 과외 공부 누굴 시켜줘야 돼. 이걸 하지. 네. 실제 퍼포먼스 때 이걸 해낼 수 있는 멘탈, 네. 집중력, 그 다음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전두피지를 쓰는 능력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 정말 많은 애들이 모의고사보다 더 못 봐요. 대략 3분의 1 정도 추산을 해요. 네네.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맞아요. 네네. 시험 불안증이라는 게 뭐 떨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시험만 보면 자꾸 실수를 해.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뇌를 잠깐만 알려주세요. 이제 예. 떠올리면은 예. 편도체가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전전두피질이 네. 있어요. 그러면 전전두피질 이 앞에 그 전전두피질과 두정엽과 연결된 그 대뇌 피질에서 주로 그런 집중력, 문제풀이 능력 이런 걸 발휘를 해요. 근데 시험 불안증에 빠지고 긴장되고 예. 온 관객이 나를 보고 있다. 예. 또는 내가 이 시험 좀 꼭 풀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압박이 되면 두려운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나겠네.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반응은 저 밑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의 전체 공포 반응이 와요. 신호가 와요. 네. 예. 공포 반응이 오면 우리 몸이 그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로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요. 그러려다 보니 숨도 가빠지고 심장도 쿵쿵거리고 땀도 좀 나고 근육에 긴장이 돼요. 몸의 반응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공포 반응인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그 빨간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라는 건 변연계, 저 속에 있는 감정적인 중추고 이쪽에 전전두피질 파란색 이거는 이성적이고 문제 푸는 건데 얘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시소처럼 움직여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하나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하나가 쭉 내려가요. 네. 그러면 시험 불안증에 있는 애들은 네네. 와 시험이야 큰일 났어 이거 잘 풀어야 돼. 그러면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얘가 전전두피질이 떨어져요. 네.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손발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 약간 긴장된다는 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근육에만 힘이 들어가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네. 되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전전두피질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얘 집중도 못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중요한 순간에 전전두피질을 쓰는 뇌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한테 야, 너 전전두피질 써. 네, 알겠습니다. 시험 볼 때 전전두피질 써야지. 예.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뇌 작동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 네, 편안 전활이죠. 그게 편안전활인 예, 거죠. 예. 그거를 해야 사람들은 뭐든지 퍼포먼스를 잘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한테 제가 야구, NC 다이노스부터 시작해서 양궁하셨잖아요. 연대 야구부 멘탈 코치하고 옛날에는 골프 선수들 퍼팅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4년도 파리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 팀,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석 달 동안 마음 근력 해줬다 하는 게 뭐냐면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러니까 전전두피질 안정화 중심의 네. 훈련이 따로 있고요. 아,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올리는 훈련법이 딱 있어요. 누구나 가능하다면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나요? 이게 몸에 그러니까 훈련으로 뇌를 변화시키려면 2달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뇌과학 논문들이 8주 실험을 해요. 8주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요. 뭐 명상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그래서 2달이면 변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분씩, 네. 15분씩만 훈련해도 네. 확 좋아질 거라고. 거기 맛배기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알려드릴게요. 예, 당연히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편안전할 이 훈련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되냐면은 얘 전전두피질을 하는 일이 마음 근력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과제 지속력과 끈기와 집중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쭉 노력하는 힘이 전전두피질에서 오고요. 네. 엉덩력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엉덩력은 어디서 오냐? 엉덩이에서 안 오고 MPFC에서 온단 말이에요. 네네. 앉아가지고 쭉 할 수 있는 네네. 능력이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풀어야 돼 할 때 집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 멘탈 에너지를 이 대상, 예를 들면 수학시험 문제에다가 쫙 하고 다른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딱 안 되게. 그래서 그 양궁 선수가 이걸 잘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이거 활을 딱 사대에 올라가서 하는 순간에는 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것만 쫙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수능 시험장에서 수학 시험 망치는 애들이 시험 불안증인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수학 시험을 보려고 하면 딴 생각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아빠의 화난 얼굴, 엄마의 슬퍼하는 표정, 친구들이 나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게 막 떠오르는 상태에서 이걸 풀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감정이 부정적이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막 더 공포 반응을 네네. 일으키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문제 집중이 잘 안 그 되는 공포에 거예요. 압도되는 네. 거죠. 야구 선수들 타석에 딱 섰을 때 공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공에 집중하지 않고 승부에 집중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고 내가 무서워하는 일을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참고서든 수학이 예뻐 보이고 와, 나 좀 이따 수학 공부해야지. 그럴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묻잖아요. 전교 1등을 모아놓은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목고면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거기서도 또 1등인 애들 한 20명 모아놨어요. 네네. 한결같이 기분이 좋아요. 아, 행복하네. 웃고 있어요? 한결같이 기분이 좋고. 너 수학 재밌냐? 한결같이 재밌다고 그러지. 그러면 얘네들은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기분이 좋지.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편도체 안정화죠. 전전두피질 활성화죠. 네.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뭐냐? 행복한 상태예요. 신나고 기분 좋은 상태예요. 와, 신난다, 기분 좋다. 이 상태예요. 네. 거꾸로 짜증나, 신경질나, 두려워, 걱정돼는 편도체 활성화예요.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 활성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뇌가.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애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신나고 하면 전전두피질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이 감정,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대기자 TV